최 원장님, 네. 선크림만 제대로 발라도 피부과 안 가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뭐 아무거나 바르면 안 돼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야, 이런 거 어떻게 돌아다녀? 아니야, 금방. 네, 안녕하세요. 청담동 더CI 클리닉 대표원장 최민입니다. 이승윤입니다. 최 원장님, 네, 선크림만 제대로 발라도 피부과 안 가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 말씀만 한 100만 번쯤 드린 것 같은데 100만 번, 100만 번 넘으면 넘었지 적지 않아요. 네, 피부 노화에 가장 안 좋은 게 네. 뭐라고 그랬죠? 자외선. 그렇죠. 자외선이 가장 안 네. 좋아요. 그러면 이 자외선은 어떻게든 차단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선크림입니다.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외선은 UVA, UVB, UVC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UVA 같은 경우는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이제 네.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요. 네. UV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햇빛에 탄다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을 받았을 때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색소 침착 같은 거, 그다음 DNA 손상 같은 거를 일으켜서 네. 피부 노화를 촉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선크림을 바를 때는 UVA와 UVB 둘 다 차단하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크림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네. 피부 노화를 많이 늦출 수가 있죠. 최 원장님, 네. 선크림에도 네. 등급이 있다 그러는데 네, 그냥 네. 뭐 아무거나 바르면 안 돼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요? 선크림은 아무거나 바르면 안 돼요. 네. 선크림에서 이제 볼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SPF라고 이렇게 써진 게 있어요. SPF. 그렇죠. SPF 지수를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UVB 차단 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UVB를 얼마나 차단해 줄 수 있느냐 이거를 네. 나타내는 거고 네. SPF 뒤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네. 10, 20, 뭐 50 이렇게. 네. 그 숫자가 나타내는 거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10이면은 자외선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50이면은 자외선, 지금 이 자외선 양을 내 피부에 들어오는 걸 5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네요.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높을수록 네. 내 피부로 들어오는 자외선이 줄어드는 거죠. 네. 10분의 1이냐 50분의 1이냐 뭐 네. 이렇게.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PA라고 적혀 있는 PA? 지수인데 네. 이 PA 지수는 UVA를 차단하는 아. 지수예요. 아까 제가 UVA가 왜 안 좋다 그랬죠, 피부에? 활성산소. 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UVA는 피부에 활성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네.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UVA도 반드시 차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얼마나 잘 차단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PA라고 볼 수가 있죠. 네. PA는 숫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플러스 개수로 나타내서 플러스가 1개, 2개, 뭐 3개, 4개 이렇게 네. 증가를 하는데 플러스 개수가 많아질수록 UVA를 잘 차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추천을 드리자면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SPF는 50 이상 50 이상. 네, 그리고 PA는 3 플러스 이상이 되는 선크림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무조건 제일 높은 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낮은 숫자는 왜 있는 거예요? 주로 실내 활동을 하실 때 아. 실내 활동을 할 때도 이렇게 큰 그런 사무실에서 계실 네. 때는 네. 자외선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선크림을 바르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굳이 실내에 계실 때는 막 그렇게 50 이런 것까지는 바르실 건 없고 뭐 네. 10, 20 정도 30 이하로 하셔도 되고 네. 그다음 PA도 그냥 플러스 한두 개 정도 네. 하시면 되지만 네. 내가 야외 활동이 계획돼 있다. 그럼 아, SPF 얼마 이상? 50 이상. 그렇죠. PA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렇죠. 이런 선크림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최 원장님, 그런데 전 선크림 바르고 나면 트러블이 잘 올라오던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사실 선크림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선크림은 크게 유기자차냐 무기자차냐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자차가 뭔지 알아요? 자외선 차단. 그렇죠. 그래서 유기자외선 차단제냐 무기자외선 차단제냐 아. 그걸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발랐을 때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네. 네. 장점은 굉장히 발림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죠. 화장할 때 이제 발열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백탁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없어요. 가습기. 그렇죠. 백탁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선크림을 발랐을 때 이렇게 허옇게 가습기처럼 얼굴만 허옇게 동동 뜨는 현상. 그게 이제 유기자차에는 훨씬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기자차의 그게 장점인 반면에 하지만 이제 유기자차는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간혹 예민하신 분들이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사실 가습기를 만들기 싫어서 예, 그쵸, 그쵸. 예. 얼굴
하게 되니까 네, 유기자차를 발랐는데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백탁 현상이 싫어서 들 생기는 지금 선크림을 바르셨는데 그게 이제 유기자차이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거나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에는 트러블이 유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유기자차, 유기자외선 차단제는 바로 바르고 바로 나간다고 효과가 나는 건 아니고요. 네. 외출하시기 한 30분 전에 바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외선 노출 30분 전에 바르셔야 되세요. 그러면은 바르고 바로 나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무기자차를 바르시면 되는데 네. 무기자차는 이 피부에 약간 막을 씌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부에 이게 방패처럼 아. 막을 딱 씌워서 그냥 자외선을 차단을 하는 물리적 차단인가요? 그렇죠. 물리적 네. 차단제죠. 네. 그래서 약간 백탁 현상이 생겨요. 하얗게. 하얗게 얼굴이 동동 뜨는 현상.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막을 형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발림성이 유기자차에 비해서는 잘 안 좋지가 않아요. 발려지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 바르고 화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무기자차가 조금 이제 사용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이라든지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자차가 이제 좀 더 알맞고 그리고 무기자차의 경우에는 바로 효과를 보기 때문에 굳이 뭐 30분 전에 바른다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크림은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발라야 되나요? 근데 이원장님 오늘 선크림 안 바르셨죠? 네. 네. 자, 안 그러면은 발랐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직접 발라드릴게요. 네. 네네. 일단 중요한 거는 선크림 바르는 양인데 보통 이제 500원짜리 동전 정도의 양으로 바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 500원짜리 동전의 양이 사실 은근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막 철퍼덕 바르다 보면은 이 백탁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번 그냥 싹 바르고 그 위에 그냥 한 번 더 바르고 이렇게 2번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네. 이건 무기제. 이거는 무기자차하고 유기자차하고 이제 좀 섞은 복합으로 거? 나온 거. 네. 자, 이렇게 이제 선크림을 짜서 대략 한 이 정도, 한 500원짜리 동전 정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 이제 바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직접 발라드릴게요. 자, 이거를 살짝 안경을 벗으셔야 되세요. 네. 콕콕콕 찍고 그다음에 코에도 콕콕콕 찍고. 자, 그래서 일단 이걸 한 번에 다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번 일단 바르고 위에 이제 더 바르는 느낌으로 그렇게 바를 건데 이제 얼굴에서 가장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잘 닿는 부위가 콧대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광대 부위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미 잡티나 이런 게 이 부위에 가장 많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는 좀 더 이제 꼼꼼히 이렇게 이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네. 너무 하얀데? 강시가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를 때 귀를 또 빼먹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귓볼이라든지 이 귀 뒤쪽 이런 데도 이제 조금 꼼꼼히 잘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 그러면 트러블이 없는 분들은 유기자차가 좋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부가 트러블이 잘 안 나고 크게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유기자차가 좀 편하죠. 특히 여성분들은 대부분 유기자차를 써요. 왜냐하면 이제 메이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피부 좀 예민하신 분들이나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기자차를 바르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사실 목까지 이 목은 이제 신경을 조금 사실 덜 쓰게 돼요 얼굴보다는. 그런데 목도 우리가 항상 노출이 돼 있잖아요 얼굴처럼. 그래서 이렇게 목도 바를 때 또 사실 신경 써서 발라주셔야 나중에 목에 탄력이 떨어지고 목이 자글자글해지는 거를 이제 예방해서 나중에 이제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얼굴 전체 바르고 그다음에 얼굴 바를 때는 이제 광대나 콧등 이런 데 자외선이 잘 닿는 부위를 좀 신경 쓰고 놓칠 수 있는 부위 귀, 그 다음 입술, 그 다음에 목 이런 부위를 조금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꼼꼼히 발라드렸는데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한 선크림이 사실 이제 무기자차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고 어떻게 돌아다녀? 아니야 근데 금방 흡수돼요. 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네. 근데 네. 이러고 회사는 못 갈 것 같아. 아니 이게 5분 지나면 흡수가 된다니까요. 5분 지나면 안 근데 흡수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좀 부담스럽다 얼굴이 그럼 화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유기자차? 약간 유기자차가 좀 더 많은 거 그걸 이제 사용하시면 해결이 되는 거죠. 언제 해지는 거예요? 언제 이거 하얀 거 없어져? 5분 있다. 5분 있다가? 흡수되면. 네. 대부분 뭐 메이크업 베이스나 파운데이션 같은데 사실 선 차단 기능이 들어간 제품들을 광고를 많이 하고 실제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딱 살펴보면은 SPF가 보통은 한 10에서 20 정도거든요. 그리고 PA도 뭐 플러스 하나 정도 아니면 PA는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밖에 외출을 안 하고 실내에만 주로 있다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근데 이제 외출을 한다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차단 지수가 조금 높은 제품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성 피부분들 중에서 이제 선크림 바르면은 더 오일리하니까 나는 바르기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사실 피부가 지성은 아니지만 저도 막 이렇게 화장품을 많이 바르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좀 가벼운 느낌의 그런 선크림을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요즘에는 잘 나와서 사실 찾아보시면은 유분 성분 적은 그런 선크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르시면은 진짜 안 바른 것처럼 좀 가볍게 그렇게 이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제형도 그냥 이렇게 일반 화장품 같은 크림 제형도 있고 스틱형이나 뿌리는 선스프레이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잘 바르고 나갔어도 계속 자외선 햇빛 아래에 있다 보면은 자차에 활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몇 시간 지나면 덧발라 주시는 게 사실 좋아요. 특히 오랫동안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근데 덧바를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대부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다시 이렇게 크림 제형을 바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선스틱으로 된 거, 그걸로 이제 덧발라 주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이런 팔이나 팔다리 이런 데에는 선스틱이나 선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크림의 효과, 그리고 종류, 그리고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 선크림은 제대로 콧등이나 광대, 귀, 목까지 꼼꼼하게 바르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피부 상태나 민감도에 따라서 유기자차 또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피부 트러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얗게 바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안티에이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